나 김준호는 21살이 되던 해봄까지 단 한 번도 내 방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골목 안쪽 낡은 2층 건물의 반지하였고 거기엔 할아버지 할머니와 나 이렇게 셋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기억도 못할 만큼 어릴 적에 어머니와 함께 떠났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입을 다무셨고 나 역시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돌아오는 건 긴 침묵뿐이라는 걸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할아버지는 70을 넘긴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재활용품을 주우러 나가셨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서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구부정한지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60을 넘긴 할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푼돈을 벌어오셨고 그 돈으로 우리 셋의 저녁상을 차리셨습니다. 밥은 늘 보리가 더 많았고 반찬이라곤 김치와 된장찌개가 전부였지만 우리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하면 되잖아요. 대학은 안 가도 돼요. 어느 저녁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하나둘 대입 준비를 시작했지만 우리 집 형편의 대학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학원은커녕 참고서 한 권 제대로 사본 적 없는 내게 대학이란 너무 먼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 할아버지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이 할애비 할매처럼 살면 안 된다. 할아버지, 됐어. 이제 자거라. 내일 학교 가야지.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요. 당신들의 삶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손자만큼은 다른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담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 두 분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내가 한없이 작아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는 지나갔고 또 다른 하루가 왔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가을, 나는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내 성적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께 더 큰 짐을 지울 순 없었습니다. 준호야,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취직해서 돈 벌면 되죠, 뭐.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할아버지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찬바람을 맞으며 일하신 탓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시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까짓 감기쯤이야. 약 먹으면 나아. 하지만 약국에서 산 감기약으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점점 더 깊어졌고 밤마다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좁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벽 너머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이렇게 계속 기침하시면 돈이 어딨다고. 준호 군대 보내야 하는데. 군대는 국가에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준비물이며 뭐며 다 돈이잖아. 이 할애비 감기 때문에 애 고생시킬 순 없지. 나는 이불을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할까?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19의 나는 그렇게 무력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우리 집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손수레를 끌고 나가셨고, 할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는 말씀도 없이 남의 집 청소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나는 그저 학교에 다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너 군대는 언제 가냐?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아직 생각 중이에요. 20살 되기 전에 가는 게 좋다. 빨리 다녀와야 인생 계획도 세우지. 할아버지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 분을 두고 떠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20살 봄 나는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군대 갑니다. 통지서를 내밀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벌써, 우리 준호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대 전날 밤 할머니는 내 가방을 몇 번이고 뒤적이며 준비물을 챙기셨습니다. 양말 더 넣어야 하나? 속옷은 충분한가? 할머니, 다 들어갔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할머니는 계속 무언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가져가거라.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몇 달간 모아두신 돈이었을 것입니다. 할머니, 이건 안 돼요. 할머니가 쓰셔야죠. 됐어. 내가 필요할 때 쓰거라. 군대 가면 돈 쓸 일 많다더라. 나는 할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작고 마른 몸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를 논산훈련소 입구까지 배웅하셨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우셨을 텐데 두 분은 꼭 따라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준호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다녀와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제가 없어도 꼭 병원 가시고 약 챙겨 드시고. 알았다, 알았어. 너나 잘 다녀와라. 할아버지는 내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눈물을 참으려 애쓰셨지만 결국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훈련소 정문을 지나 뒤를 돌아보니 두 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작고 작아 보이는 두 분의 모습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꼭 무사히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효도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구보를 뛰고 온종일 훈련을 받았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의 서툰 글씨로 빼곡히 쓰인 편지였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고 있니?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걱정 마라. 둘 다 건강하게 잘 있단다. 너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거라. 편지를 읽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전우들이 보지 못하게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소 5주가 지나고 나는 자대로 배치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은 강원도 산골의 어느 부대였습니다. 이병 김준호입니다. 그래, 수고했어. 나는 병장 강태수야. 앞으로 2년 동안 잘 지내보자. 담당 선임인 강태수 병장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대면부터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고 말해주었고 실제로 내가 적응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준호야, 너 집이 어디야? 서울이요, 선임님.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아요. 그렇구나. 미안, 괜한 질문했네. 강 병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군 생활은 힘들었지만 나름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 점호, 청소, 훈련, 저녁 점호, 그리고 자유시간. 매일 같은 일과가 반복되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병이 된 여름 강 병장이 저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 다음 달이면 저녁이야. 벌써요? 시간 빠르네요. 그러게. 2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 어느 날 밤 강 병장이 조용히 나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너 가끔 혼자 우는 거 알아?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임님,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집 생각나면 울고 싶지. 부끄러운 거 아니야. 강 병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역시 편안치 않은 집안 환경에서 자랐고 군대에서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여기서 울고 힘들어하는 게 나중에 보면 다 약이 돼. 인생에서 이렇게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또 없거든.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부대 뒷산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경보가 울렸고 우리는 긴급 출동했습니다. 모두 장비 챙겨. 빨리 움직여. 빗속에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토사를 막았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큰 돌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조심해. 강 병장이 나를 밀쳐냈고 대신 그가 돌에 맞았습니다. 선임님, 괜찮아. 계속 작업해.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날 일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병이 된 겨울, 나는 외박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만에 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을까?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 혼자 부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머, 준호야. 할머니는 부랴부랴 일어나 나를 껴안으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고 얼굴도 많이 야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말을 흐렸습니다. 병원에 계신다. 네, 무슨, 괜찮아. 검사 좀 받으시는 거야. 곧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나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오, 준호 왔구나. 할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언제나 굳건하셨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늙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은 달랐습니다. 폐렴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방치하셔서 치료를 하긴 하겠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나는 복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는 사이에, 내가 없는 사이에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외박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야 하는 날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준호야, 너는 내 길을 가거라. 할애비 걱정은 하지 마라. 할아버지, 너는 이제 다 컸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뒤 나는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훈련 중에도 자꾸 정신이 흐트러졌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새로운 선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집에 무슨 일 있어? 나는 결국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임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휴가 신청 한번 해봐. 중대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배려해 주실 수도 있어. 하지만 휴가는 쉽지 않았습니다. 부대 사정상 당장은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매일 밤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계신다. 걱정 마라.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병장 진급을 앞둔 겨울, 악몽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병 김준호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할머니시라는 분께서 긴급 연락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고.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중대장님께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 휴가를 받았습니다. 부대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왔구나.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지금 잠드셨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결국. 나는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준호예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왔구나. 네, 왔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다. 할애비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저야말로 아무것도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너는 잘했어. 할아버지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는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할머니와 나는 밤새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4시쯤 할아버지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푹 쉬세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이라곤 먼 곳에 사는 고모 한 분뿐이었고 문상객도 할아버지가 일하시던 동네 분들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나는 영정 사진 속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내 나이쯤 되었을 때의 할아버지.
그 시절 할아버지는 무슨 꿈을 꾸셨을까?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식사 좀 하세요. 그래야지. 하지만 할머니는 몇 숟가락 드시다가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손수레가 현관 옆에 그대로 있었고 할아버지가 늘 앉으시던 자리엔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대 그만두고 제대할게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안 된다. 너는 가야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니? 너는 내 길을 가라고 하셨잖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매는 괜찮다. 평생 혼자서도 잘 살아왔어. 너는 부대 가서 남은 기간 잘 마치고 와라. 할머니, 그게 할아버지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날, 할머니는 역까지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준호야, 잘 다녀와라.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제가 곧 전역하면 바로 돌아올게요. 알았다. 어서 가거라. 기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나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뒤 나는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훈련에, 작업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할아버지 생각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3달 전 할머니께 편지가 왔습니다. 준호야, 할매는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말거라. 할아버지가 떠나시고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단다. 사람은 적응하며 사는 거구나. 너도 남은 기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저녁하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꾸나. 편지를 읽으며 나는 안도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계신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저녁일이 다가올수록 나는 군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책임감을 배웠고 끈기를 배웠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할아버지. 당신의 몸이 성한 날이 없었음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신 할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일주일 전 나는 강 병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벌써 전역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형, 저 이제 일주일 후면 전역합니다. 형이 했던 말 맞았어요. 군대에서 울고 힘들어한 게 다 약이 됐어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전역일. 병장 김준호, 전역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마지막 경례를 했습니다. 2년간의 군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자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 나는 달려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준호 다 컸네. 이제 어엿한 남자가 됐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 산소에 들러가자. 네, 그래요. 산 중턱에 있는 할아버지의 산소는 봄꽃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전역했어요. 약속 지켰죠? 나는 할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 잘 모시고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하신 꿈들을 대신 이루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저 좀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게 있단다. 네.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야. 너한테 주라고 하셨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툰 글씨가 보였습니다. 준호야,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할애비는 이 세상에 없을 게다. 미안하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떠나서. 하지만 할애비는 행복했단다. 너처럼 착한 손자를 키울 수 있어서. 너는 할애비의 자랑이야.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걸 할애비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다. 할매 잘 부탁한다. 사랑한다, 준호야. 편지를 다 읽고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 울어라. 할아버지가 보시면 속상해 하실 거야. 네, 할머니. 우리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었습니다. 길가에는 개나리가 피어 있었고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취직 준비 열심히 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천천히 해라. 서두르지 마. 할머니는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돈 벌게요. 허허, 아직 할매는 팔팔하단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주신 사랑으로 할머니와 함께 열심히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와 나 그리고 할아버지, 우리 셋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처럼 봄은 그렇게 왔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